차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3프로TV를 출연하고 왔는데요. 3프로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페이지만 갖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언어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뭐 한번 좀 보세요. 유튜브를 찾아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책 내용도 유튜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어떤 심정. 이분은 이제 일본 가서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교환 교수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의 특성과 한국인들의 특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지금 이제 어쩌다 한국인에서 허태균 교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는 이성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0. 몇몇몇 프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무섭다, 두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벽대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국민들은 정부 말을 안 믿느냐? 그리고 국민들은 이 불안감을 정부가 왜 해소 못 시켜주냐? 이러는 거죠. 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도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 시장이 올라온 것은 어떤 것 때문이었죠? 기업의 이익 때문에 올라왔죠. 기업의 이익 때문에 올라왔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전직스만 올라가니까 자꾸 저걸 따라가기 어렵다. 다른 대안주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주를 찾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감정이 지배했죠. 정말 다행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적에 대한 전망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행스러운 분들이고 긍정적인 AI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성의 언어로 보면 긍정적인데 지금은 두렵다. 이익은 챙긴다. 레버리지는 축소해야 된다. 이러한 감정인 거죠. 이건 항상 서로 양립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차용주 TV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이성의 언어가 지배하는 시장이냐, 감정의 언어가 지배하는 시장이냐, 요것만 파악할 수 있어도, 요것만 적절하게 파악만 해도 시장을 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감정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된다라면 이제 화요일 날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이 지배한 상태에서 과연 내가 펀드멘탈이 훼손된 것이냐? 아니죠. 펀드멘탈까지 훼손됐다라면 감정과 이성이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울 때죠. 그렇지만 이성이 살아있다라면 감정이 흔들린다라면 우리가 이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장에 있어서의 시장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정이 흔들렸다라는 거, 우리가 감정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저는 계속 나타날 걸로 봐요. 그러한 변동성이 언제까지 나타나느냐? 7월 중순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7월 중순이냐?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또 리포트들 프리뷰를 살펴볼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에어클래스하고 멤버십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삼성 SDI를 일요일 날 업로드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유튜브 월요일 날 삼성 SDI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 SDI가 오늘 4%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실적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에어클래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재무제표까지 충분히 그걸 익히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월요일날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 치고 올라올 때 어제는 아니었죠. 어제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만 치고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KB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이은택 그 전략가가 얘기한 건데 시장의 급등락의 원인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금투세 우려,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초과 이윤 뭐 이런 거 나온 건데
이거는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뭐 도입을 좀 검토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쉽지 않은 거죠. 제가 3%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정부 여당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거죠.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논리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조세 형평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가뜩이나마 막 이렇게 어떤 작은 포인트에도 흔들리고 있는 구간에서 과연 굳이 이런 것을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지금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주요 당국자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지금 뭐 아니땡 굴등의 연기 날이야 뭐 이런 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지금 구간에서 과연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저는 약간 좀 그 일단은 뭐 그 여기에 얘기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거죠. 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당장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이제 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이제 중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끝나겠죠. 60일 MOU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당장 한국은행이 지금 그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주시장을 한 번 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부동산을 옥죄겠다라는 거고 대출 규제를 막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우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 존재를 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성장주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이고요. 특별한 부분들은 아닐 수 있겠. 아직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올 텐데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 주위에 물어보셔도 여러분들도 지금 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실적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반영된 건데 만약에 실적의 변동성이 생기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전직스가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오늘 제가 신사임당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이격도를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격도라는 것은 뭐죠? 종합주가지수와 이동평균선, 여기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과의 거리인데 이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도를 축소하는 과정이죠. 이격도가 지금 벌어진 것은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삼성전자가 이격도를 또 벌렸고요.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격도를 축소했던 것은 LG전자 이런 것들은 이미 이격도를 축소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과연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반영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두 가지로 받았어요. 삼전닉스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떠냐? 이건 매우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받은 것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다음 주자는 현대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참 제가 답을 다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 밸류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실적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느냐 여부도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래서 저는 이제 유보를 한 게 7월 달에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제 이 프리뷰입니다. 제가 이제 차영지 TV에서 장점이 뭐죠? 리포트를 읽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제표는 에어클래스에서 읽어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까지 읽기에는 유튜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에어클래스에서 읽어드리고요.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 이 정도만 봐도 전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사가 2분기 매출이 7.3조, YOY 31%, 드디어 이제 QOQ YOY 다 늘어납니다. YOY로 늘어나고 QOQ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YOY로 되지만 QOQ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1,300억 원, 1,300억 정도로 이제 되면서 OP 마진 2%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역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삼성 SDI처럼 우리가 ESS 수요가 확대됐다. ESS 수요가 확대됐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2차 전지는 우리가 EV가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캐즘은 아직까지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 구간 내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의 실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오늘 굉장히 올랐다라는 거죠. 이거는 것들이 지금 이제 물론 제가 이제 LG엔소를 얘기하고 이제 드디어 LNF를 얘기할 텐데 지금 이제 오늘은 에코프로 형제들도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삼성 SDI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지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 빠르게 가능한 한 뭐 7월 초순까지 1000포인트를 저는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2차 전지가 탄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긍정적으로 알테오젠 오늘 8%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을 받을 때는 으쌰으쌰 하면서 올려줘야 됩니다. 힘을 받을 때 으쌰으쌰 해서 올려줘야 1000포인트가 넘어서야 심리적으로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1000포인트에서 자꾸 부딪히게 되면 2차전지 지치는 겁니다. 야 이건 이제 1000포인트 못 넘네? 그러면 팔아. 차라리 팔아서 삼전 닉스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1000포인트를 가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그 현대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도 50만 원 지켜줘야 돼요. 50만 원 지켜주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갔잖아요. 물론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 현대차가 올라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오른 듯 하다가 별로 못 올랐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상당히 힘이 약하든지 투자들이 관심이 좀 없던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시장 상황을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2분기 매출이 9,600억, 영업이익이 467억으로 흑자 전환될 것이다. OP 마진 4.9%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FP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삼성 SDI 올라가면서 LNF도 같이 주가가 움직였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뷰를 선점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까? 2차 전지 올라갈 때가 됐습니까? 라는 것보다 저희는 실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실적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덥석덥석 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흑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다소 공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수주가 돼야죠. 수주가 돼야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수주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는 이건 이제 기대감 쪽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되면 주가는 한번 움직이겠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하나오션이 슈팅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면 보유 물량이 50% 파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전략을 세우냐면 본계약 체결은 2028년 초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이 넘게 기다려야 되고 실제 건조 매출 반영은 2029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가를 먼저 반영하겠죠. 그러면 주가를 반영하는 상태에서 한번 이 차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실적 시즌이 되면 앞으로 만들어질 실적에 집중하게 될까요? 지금 만들어지는 실적에 집중할까요? 둘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발생하는 실적에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삼전 닉스입니다. 여전히 삼전 닉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 거는 나중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삼전 닉스를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만 원, 300만 원 넘어섰을 때 적절하게 엑시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대감 관련주로 가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충분히 기대감 관련주와 실적 관련주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증권주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오늘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를 못했고 월요일서부터 이제 쭉 보니까 프리뷰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일치를 모아봤는데도 프리뷰와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프리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을 차영주 TV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죠. 여기서 한두 종목만 잘 여러분들이 뽑아내기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기대를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